들을 때 제가 듣고 40번이 오답률 몇이 문제였냐면 이게 오답률 5위 문제였어요. 그치?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첫 번째 문장 이미 주제 나왔다. 자, 시각이라는 건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그냥 컨셉션도 아니죠. 프리컨셉션이죠. 그럼 이미 생각했던 거니까 선입견이지 이게 바로. 선생님 말했다. 단어를 몰라서는 안 돼. 우리의 선입견에 의해서. 근데 무슨 선입견이냐면 현실에 대한. 그럼 이미 그래 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거 이게 내가 보는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좋은 면만 보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에 대한 선입견이 시각에 영향을 준대. 자, 그럼 딱 봐도 뒤에 그지 어떤 장면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위계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자, 어떤 위계질서냐면 우리의 펑셔널 기능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그 물체와 그리고 우리의 그 순간의 우선순위, 자 이거를 반영하는 무의식적인 위계질서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선생님 위계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어. 단어의 의미를 그냥 피상적으로 볼 거면 모든 단어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paraphrase 된다라는 거에 기준을 삼아야 돼. 그럼 분명히 글쓴이는 현실에 대한 선입견이 보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치? 그럼 무의식적인 위계질서라는 건 내가 이건 중요하게 보고 이건 중요하지 않게 보고 이런 위계질서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위계라는 건 높고 낮음이잖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건 중요하게 보고 이건 중요하지 않게 보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비전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거지. 얘가 구체적으로. 그럼 결국 얘가 현실에 대한 선입견 이걸 또 상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번 모의고사가 저번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100% 환원 때문이라니까 얘들아. 이번 모의고사는 똑같은 말을 똑같게 설명하지 않았음과 동시에 그게 똑같아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장치들이 많았어. 그게 뭔가 비유적 표현도 많았고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환원이 환원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글이 결국 이번 고3도 지향했던 바니까 이 모의고사를 잘 푼다는 건 고3 모의고사를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농후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선입견 그게 결국에는 물체에 대한 관계성이잖아. 그리고 우리의 그 순간의 우선순위인 거잖아. 그치? 이거를 반영하는 그치? 이걸 반영하는 무의식적인 위계질서 이걸 만들어낸다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놨으니까 결국 똑같은 말 나오겠지, 재진술. 자, 뭐 할 때, 해머를 시각화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걸 보는 경향이 있대. 그치? 자, 어떻게? inner profile, 옆모습으로. 또는 some other ready for use angle. 즉 몇몇 다른 이제 막 사용할 준비가 돼 이런 구도로 보는 경향이 있대.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선입견 아니야? 우리는 어떤 망치를 볼 때 이 망치를 비전 눈으로 뭔가 그릴 때 결국에는 곧 사용할 것 같은 모습으로 이게 우리의 선입견 아니야? 망치의 역할이 뭐야? 우리가 사용하는 역할이잖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망치의 모습에 계속 투영된다는 말을 재진술로 한 거잖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망치를 솔직히 생각해봐. 망치를 사용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망치의 앞모습을 보고 사용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망치의 옆모습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망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야. 망치 앞모습을 볼 일 뭐가 있겠어? 망치의 옆모습. 망치를 우리가 찍어 누르는 그게 바로 선입견이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래서 원 우드 사람은 아마
망치를 시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보이는 것처럼 as가 뭐뭐처럼이니까 그지? 또는 뭐뭐대로니까. 다만 여기서 지금 주체는 어쨌든 망치죠. 선생님 주체는 원인데요? 아니 주체는 의미상 주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상 주체겠지 딱 봐도. 그러니까 망치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니까 PP가 나왔겠지. 위로부터. 아니, 우리가 망치를 위에서 볼 일이 별로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우리의 망치에 대한 선입견은 아니잖아. 너네도 내가 지금 야 망치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 위에서 보는 망치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 옆에서 보는 망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망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애초부터 위쪽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핸드, 손잡이가 가려지도록 그 해머의 머리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망치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많이. 그치? 그 말은 손잡이를 꼭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망치의 머리 부분만 생각하지 하면서 망치를 생각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망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은 무조건 손잡이도 있고 머리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위에서 머리 부분만 생각하는 그런 건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우리가 시각할 때는 선입견이 계속 투영된다라는 게 느껴지지. 그치? 자, 그래서 functional relationship 나왔네. 아까 전에 말했던 기능적 관계는 딱 봐도 못 간대 맞죠? 그러니까 have다 목적 없는 거 맞지? 우리가 가고 있는 그지 막 그런 물체와 그 물체라는 게 망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망치 외에도 다른 물체들 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건 시각적 기대감을 만든대. 근데 그 기대감이 우리의 능력을 반응한대. 너네 interfere는 대표적인 자동사야. 그래서 interfere 쓸 때 꼭 with 써라 알겠지? 왠지 interfere는 뭐뭐를 방해할 것 같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타동사일 것 같죠? 아니야, interfere는 대표적인 자동사야. 근데 어떤 능력? 카메라처럼 보는. 그럼 카메라처럼 본다는 건 카메라는 그냥 완전한 사실적인 그림을 그러니까 선입견이 투영되지 않았지. 그치? 근데 카메라처럼 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선입견이 없는 거. 그러니까 따옴표 있는 거 보이지? 왜? 카메라처럼 본다는 그 말의 함축적 의미는 뭔가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지. 그 뭔가가 뭐다? 선입견이다. 그러니까 글의 주제가 계속 여기 투영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카메라라는 건, 얘 카메라 설명하는 거야. 너네들이 혹시나 니네 맘대로 자의적 해석하지 않도록 카메라라는 건 인간의 눈처럼 오직 모양과 색깔만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선입견적인 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딱 봐도 이 그녀가 카메라 가리키는 거 맞죠? 카메라라는 건 세상을 공평하게 어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공평하게 이게 바로 선입견이 없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 있죠. 빈칸 추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공평하게 바라본다. 렌즈를 통해서. 근데 그건 우리의 눈과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스럽게 볼 때 사진들은 종종 그 놀람을 느끼게 만들어. 당연히 주체가 사진이었으니까 능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왜냐하면 사진들은 혼란을 느끼게 만드는 세부사항을 해석하지 않고 다만 그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계적인 무관심으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무관심. 그게 뭐야? 선입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관적 성격이 투영된 거. 무관심하니까 그지 객관적인 거.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보이죠? not, but. not의 법이지. 그러니까 딱 봐도 A하고 B가 병렬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열된다. 딱 봐도 데이는 그러면 사진들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 거 맞지? 사진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나열되는 거 맞지? 지금 앞에 사진 나왔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지? 카메라가. 자, 그 사진의 평평함 때문에 사진들은 종종 영역을 갖고 있는데 어떤 영역? 그지? 나타나는 알아차릴 수 없는 색깔과 모양으로. 그럼 결국에 글의 중심을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글의 중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건 뭐의 영향을 받고? 선입견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왜곡이란 단어가 없지만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관심이 있다, 무관심하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어쨌든 시각과 카메라가 지금 어쨌든 비교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카메라의 성질과 반대인 걸 시각에 넣으면 되고 시각의 반대인 걸 카메라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카메라는 굉장히 공평하다.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가도 되죠? 자,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너네들이 한번 쌤한테 질문하는 거야. 알겠지? 자, 41, 42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어쨌든 41, 42는 오답률 8이야. 알겠지? 42번이 8이야. 42번. 42번. 그러니까 어휘 문제. 이게 오답률이라는 거지. 그치? 사실 뭐 어려운 글은 아니었지만 도와드릴까요? 라는 건 얘들아 잠깐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만 보면 단수 같지 솔직히. 왜 한 문장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잘 봐. 어리 나왔다. 그럼 무조건 주어가 무슨 취급되는 거야? 목소 취급되는 거야. 근데 왠지 알겠지? 주어하고 주격보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딱 봐도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를 주격보가 결정한 거지. 왜? May I help you는 가장 최악의 네 단어이다. 즉 글쓴이는 지금 May I help you 이걸 한 덩어리로 본 게 아니라 네 단어로 본 거지. 네 단어로 본 거 맞지? 그러니까 어리 나온 거죠. 이거 이진하면 안 되지. 어쨌든 이게 어법 문제하고 걸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제 어법 문제로 충분히 변형될 수 있잖아. 충분히 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최악의 단어를 왜 최악인지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제? 자, 이런 뭐가 소매 판매원들이 말할 수 있는 어를 다음에 지금 목적 없는 거 보이지? 그제? 그럼 이유를 알아야지. 왜냐면 걔네들은 딱 봐도 또 명확하다. 걔네들 이 네 개의 단어들은 고객들이 말하도록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잠깐만 이거 이제 중요해. 이거 이제 중요해. 내가 말했어 너네들한테 항상 병렬 구조는 무조건 해석으로 보는 거야. 너네 여기서 댐 누구인 것 같아? 고객인 것 같지?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목적격으로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럼 얘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터크하고 푸시 병렬이야? 아니면 돈트하고 푸시 병렬이야? 아니면 encourage하고 푸시 병렬이야? 나 지금 세 가지 옵션 줬어. 터크하고 푸시 병렬이야? 돈트하고 푸시 병렬이야? encourage하고 푸시 병렬이야? 돈트하고 병렬이야. 왜? 지금 이건 누구의 역할이야? 이 네 단어는 권장하지 않고 대신에 고객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기능이야? 이 네 단어의 기능을 말한 거 맞아 아니야? 근데 너네 돈트라고 하지 마. 나 이거 충분히 일치불천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일치, 불일치? 이 네 개의 단어가 지금 최악이라며. 최악인 마이너스적인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너네 생각해봐. 가게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려면 고객이 말을 안 하는 게 마이너스지. 고객이 점원한테 가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뭔가 관심을 보여야 가게 입장에서 좋은 거지. 그리고 생각해봐. 고객이 방어적이 돼버렸어. 가게 입장에서 좋은 거야? 아니지. 안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마이너스가 나야 되기 때문에 돈트하고 푸시 방법이야. 선생님 이거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 왜? 그 누가하고 같이 봐도 얘는 무조건 원형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문제 나올 수 없어. 선생님
선생님 이거 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앞에 투 있으니까 또 투 나올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문제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치불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May I help가 좋지 않대. 알겠지? May I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결국에는 고객이 말하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방어적이 되게끔 한대. 그치? 계속 그래서 그 네 개의 단어라고 하면서 May I help 계속 말하고 있다. 그 네 개의 단어는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치? That stop called a sales transaction.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딱 봐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막아버리는 거 맞지? 그치? 근데 뭘 막아버리는 거야? 어쨌든 판매 거래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stop hold는 봐봐 멈춰서 홀다 그랬어. 얼어버린 거야. 차가워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멈춘 것뿐만 아니라 차가워지기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멈추다. 완전히 막다란 뜻이라고. 그럼 내 말 이해되니? 내가 지금 이런 단어를 지금 정리를 안 해주잖아. 다음 주에 내가 정리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들이 완전히 잡으라고. 완전히 막다. 그래서 이 거래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대. 계속 무슨 얘기가 나열되고 있어? May I help you의 단점. 그치? 부정적 영향,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나열되고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글쓴이가 말했다. 플러스로 바뀌었다. 여기서 마이너스였죠? 플러스 나왔지? 맞죠? better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better 나왔으니까 딱 봐도 비교급 나왔죠. 그럼 내용이 추가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내용이. 그죠? 더 나은 질문의 예시는 근데 어떤 질문? 사용할. 뭐 할 때? 고객들에게 다가갈 때. 어프로치 사동사 맞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멀어졌으니까 설치시켜야 되겠죠? 이건 바로 특정한 뭔가가 있니?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뭔가죠.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이 대시 이 anything 꾸미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찾고 있는 특정한 뭔가가 있니?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are you shopping? 너 선물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추상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플러스 말했다. 그치? 자 그래서 만약 판매원이 또 타동사 나왔어. 너에게 접근한다면 may I help you라는 단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나왔죠? chances are 엄마할 가능성이 있다. 누구 생략된 거야? 대생략된 거 맞지? 선생님이 대생략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었죠. 그치? 무슨 가능성이 있어? 너가 느낄 가능성이 있어. 판매원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추상과 구체의 이 차이점이 좀 느껴지지 이제. 맞지? 그리고 여기 또 보이죠? 딱 봐도 가정법 맞지? 그러니까 과거 동사 나왔으니까 교과 플러스 동사원형 나온 것도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 딱 봐도 보이죠? 이 말이다 얘들아. 여기서 디스는 앞에 may I help you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인은 말이야. 말이야. 여기서 라인은 말이야. 말 멘트 말 이런 거야. 알겠지? 너네 로트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거 보이지? 로트가 뭐야? 기계라는 거 아니야? 너네 로트 했었잖아. 로트 이거 모의고사에 엄청 많이 나왔던 고등학교 1학년 그 단어죠. 빨리 옆에 로트 따로 적어. 기계적인. 너는 로트는 진짜 외워야 된다니까. 이 로트. 선생님 애초부터 여기 어휘 문제가 깔려 있어서 42번이 오답률 8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중요하잖아. 기계적인 접근법이다. 너무 과하게 사용되는 누구에 의해서 훈련받지 않은 그리고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그런 판매원에 의해서 그냥 좋지 않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shudder. 자, 어깨를 어떻게 한대? 뭔가 몸서리 친대. 어깨를 흠칫한데 공포감에 on ing 나왔으니까 뭐뭐 하자마자 맞지? 그치? 그래서 upon ing 이거 다 똑같은 거 맞지? 그치? 자, 이 단어들 이게 아까 말했던 may I help you 맞죠? 이 단어들을 듣자마자 라고 말하면서 그치? may I help you가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임팩트는 그냥 동그라미 칠게요. 알겠지? 자, 바로 그 may I help you라는 단어의 의미는 암시한대요. 고객이 약간의 종류의 문제에 빠졌다는 거. 자, 그리고 뭐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나왔다. 정말 중요한 거 나왔다. 정말 중요한 거 나왔다. 뭐가 나왔어? 야, 니드 나오면 기계적으로 투 아니냐? 니드 다음에 ing 나왔잖아. 너네 분명히 선생님하고 배우지 않았냐? 니드 다음에 ing 나오면 그럼 무슨 특징이라고 했어? 수동의 특징이라고 했었잖아. 오빠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뭐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중학교 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need ing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need to be pp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 나왔네. 그럼 need to be rescued지.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need to rescue? 여기서 지금 주체가 누구야? 고객이죠. 고객이 문제에 빠졌으면 고객이 구출해야 돼, 구출돼야 돼?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동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오답이 뭐야? being rescued. 이거 오답이라고 했어. 오답이라고 했는데 정답이라고 적지 마. 이거 오답 맞지, 그치? 이거 오답 맞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다시 질문해야지. 다시 질문해야지. 지금 may I help you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라고? 구조될 필요가 있었을 때 쓰이는 단어라고. 그러면 나한테 빨리 선생님 빨리 우리 하나 수정하고 갑시다라고 말 안 할 거야? 임팩트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세모로. 내용이 바뀌었잖아. 내용이 바뀌었잖아, 얘들아. 지금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어? 인팩트라는 건 진짜 무서운 단어라고. 그니까 앞에서는 무슨 얘기했냐? may I help you는 무관심을 나타내는 거야. 인팩트, 그죠? may I help you라는 건 네가 훈련받지 않고 네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여서 너네 may I help you 들으면 고객들은 조금 별로 싫어해. 그런데 may I help you는 그럼 원래 뭔데? 원래 may I help you는 공포감의 단어라고. 왜? 내가 진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in fact는 역접의 의미로서 may I help you의 어원, 원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분명 연결사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 맞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삽입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서 왜? in fact의 그지? 역접의 의미를 통해서 may I help you의 의미를 아예 바꿔버렸잖아,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may I help you의 의미가 진짜 공포감이 섞인 진짜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니까 거의 항상 고객들을 방어 모드에 놓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위험에 처할 때 쓰는 게 may I help you니까. 그지? no thank you는 보통 즉각적인 응답이다. 비록 그지 고객들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왜? 이게 진짜 무서운 단어거든. 맞죠? 자, 그래서 subconscious, 잠재의식적인 생각이지. 고객들에 의한. 이건 종종 나 딱 봐도 형부인 아프나 자 어순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enough 형부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충분히 똑똑해. 알아낼 만큼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너의 도움 필요 없어. 왜? may I help you에 응답을 해보려면 난 어떤 사람이 돼? 진짜 문제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약간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려고 하는 게 may I help you에 대한 응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 고객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그 말은 코너에 몰렸다면 이거지. 수세에 몰렸다면 그런 말이겠지. 그치? 그렇다면 판매원은 어떠한 판매를 만들지 못할 거야. 딱 봐도 미래 대신 현재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죠? 자, 우리의 접근이라는 건 편안한 환경을 촉진해야만 한다. 어떤 환경? 고객들이 느끼게 만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해결책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may I help you 하면 네가 진짜 문제에 빠지고 너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만큼 해결책을 못 찾는 무능력한 놈이니까 똑똑하지 않은 놈이니까 may I help you는 아니야. 그게 여기까지의 중심 생각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명한 해결책을 말하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래서 게다가 라고 나왔으니까 더 현명한 거. 만약 고객들이 단지 살펴보길 원했다면 그들은 느껴야만 한다. 자, 가주어, 진주어. 괜찮다는 거 그냥 둘러보는 것도. 자, 그래서 상황에서 딱 봐도 추상적 공간이니까 기본적 완전하지. 그치? 고객들이 정말로 혼자서 돌아보길 원하는 상황에서 판매원은 고객들에게 그들의 사업자 카드를 줘야만 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접근 가능하게 유지해줘야 돼. 고객들이 질문이나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해돼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왜 themselves를 썼는지 보이지? 지금 여기서 them이 누구야? salesperson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salesperson은 오직 진짜 얘네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나는 방관하듯이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은 May I help you? 얘의 역효과와 판매원의 자세. 얘가 말하는 거 맞지? 자, 두 개 다시 한 번만 들려봐.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